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뉴트라시티컬 시대 박주형입니다. 한참 만에 영상을 담게 됐는데요. 자주 올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건강이란 지난번에 어떤 시간인가 제가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풀었죠. 질병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하면은 조금 쉽죠. 왜냐하면 나는 건강해, 아니면 나는 맨날 어디가 아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개념적이어야 되나요? 숨 쉬고,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쉬고, 먹고, 영양적인 문제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다. 즉, 숨 쉬고, 먹고, 움직이고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도 하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흔히 나는 숨쉬기 운동을 한다 이러거든요. 사실은 숨쉬는 운동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호흡법을 배우다 보면 앤서니 라빈스의 그 무한능력 책에 소개가 된 그 호흡법이 있는데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가 기준입니다. 흡입 4초, 멈추는 게 16초, 배출이 8초. 예, 이렇게 1대 4대 2라는 비율의 호흡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에너지를 올려주는 호흡법임과 동시에 림프계를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 호흡법입니다. 저도 이제 심심하면 가끔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좋은 호흡법을 가르쳐 줬다고 저한테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도. 네, 사실 깊은 호흡을 해서, 혹은 복식호흡이라는 말도 있어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이 쉽습니까? 아주 갓난아이가 누워서 자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가 불룩하게 올라왔다가 푹 꺼지고 하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는 나는 운동을, 숨 쉬는 운동만 하고 산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호흡법이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죠. 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먹고,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정크푸드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가 어떻게 음식이 돼요? 쓰레기 음식, 푸드. 말이 안 되잖아요. 정크푸드는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식품 첨가물들, 이런 거. 그런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좀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육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조건은
숨 쉬고 먹고 움직이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세요. 저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몸이 왠지 좀 찌뿌둥해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죠. 그러면 땀이 나면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이 뭐냐? 정신적으로 건강이면 일단 정신 건강, 건강한 사고력. 건강한 사고력. 그 건강한 사고력이란 또 뭔가? 왠지 좀 유연한 사고를 또 말할 것도 같기도 해요. 그것도 또 어렵죠. 유연한 사고는 또 어떤 건가? 포용력, 포용심. 누군가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왠지 이해력이 있는. 그 다음에 좀 쉬운 말로 너그러움. 너그러운 마음. 그게 그 말이지만 일단 단어가 표현이 다르니까 왠지 인간으로서 상대를 대할 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왠지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베푸는 마음이 정신적인 건강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책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건데요. 이 화가 없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하려면 화를 낸다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폭격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안타깝게 지금은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예전에 불교 공부에 심취해 있을 때 봤던 책인데요.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입니다. 1, 2권 2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2권이 있어요. 2권. 2권이 있는데 스리랑카의 알로보물레 스마나사라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책입니다. 너무나 반성이 많이 되는 책이었었어요. 얼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 책을 본 지가.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관계가 있죠? 이 포용심과 너그러움이나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화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혹은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화를 들은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 혼자 이상하게 그 원맨쇼를 하게 되는 거죠. 화를 혼자 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만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신적인 건강을 좋게 하는데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만약에 정신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 정신적인 건강 때문에 책을 많이 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본 적이 있지만 흔히 그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을 넓히는데 그런 책으로 월든이라는 저자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많이 추천하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을 하다는 것은
유연한 사고, 포용심, 너그러움, 베푸는 마음, 화가 없는 마음, 화가 없는 정신력, 예. 굳은 어떤 의지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책도 여러 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책장을 좀 뒤져봐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렇고, 이 사회적인 건강은 이 정신적인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 너와 나, 우리, 뭐 이런 관계의 법칙.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관계의 법칙에서는 윈윈이라는 영어 그 표현이 많이 있는데, 윈윈. 이 윈윈이라는 거는 서로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 우리말로 좋은 말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누이하고 매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표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너 좋고 나 좋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사람이 또 건강하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건강이. 그렇죠. 그래서 동고동락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각종 그 취미 모임이나 단체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친목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등산 모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한참 볼링을 즐겨 할 때 볼링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 재밌고 즐겁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동고동락.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즉,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정신이 건강해야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내가 온전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고동락 이런 말도 있지만, 목적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념이 같은 사람들, 뭐 명분이 같은 사람들, 철학과 명분과 이런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넓은 범위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울러서 서로 교류하면서,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SNS가 아주 그 사회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한 2006년도인가부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 것 같은데요.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2005년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 카페, 요즘에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다양한 채널의 SNS 활동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 상대 그 SNS 친구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댓글도 남겨주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활동, 건강한 교류,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건강이란 해놓고 질병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건강이다. 그냥 이렇게 제목 같은 그런 표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 되겠다. 건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아니면 조목조목 좀 짚어봐야 되겠다. 사실 오늘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별도로 제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넓게는 뭐 사회적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과의 우애관계, 형제 간의 우애관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돈독한 관계, 친밀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참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성이 됨과 아울러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